착해 보이고는 싶지만 만만해 보이고 싶지는 않으시죠? 살다 보면 가끔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툼을 피하려고 참아 넘기다 보면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착하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 좁아 보일까 봐 웃으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농담이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무례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나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면 상대방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를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나를 만만하게 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충 반응하거나 한두 번 용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착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는 사소한 말장난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 좁아 보이거나 비웃음을 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한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아 견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게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함부로 대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여기고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하거나 거절하기 미안해서 차갑게 보일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대해야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물을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이렇게 대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장할 근거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답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이라는 표현 대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나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은 부탁을 거절할 때도 얼버무리기보다는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나도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신뢰감을 주는 사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가볍게 어기는 사람과는 누구도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선물을 건네면 상대방은 뜻밖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리 약속하고 그중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상대방은 9가지 약속을 지켜도 어긴 한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이 잘 되면 이것을 해줄게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게 약속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매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흥분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이고 까칠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친절과 존중을 바란다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에 있어 비굴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중 어떤 이가 화를 내며 달려와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할 일은 다 했는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런 대응은 상대방의 비난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되어 비난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고는 싶지만 만만해 보이고 싶지는 않으시죠? 살다 보면 가끔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툼을 피하려고 참아 넘기다 보면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착하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 좁아 보일까 봐 웃으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농담이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무례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나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면 상대방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를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나를 만만하게 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충 반응하거나 한두 번 용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착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는 사소한 말장난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 좁아 보이거나 비웃음을 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한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아 견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게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함부로 대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여기고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하거나 거절하기 미안해서 차갑게 보일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대해야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물을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이렇게 대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장할 근거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답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이라는 표현 대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나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은 부탁을 거절할 때도 얼버무리기보다는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나도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신뢰감을 주는 사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가볍게 어기는 사람과는 누구도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선물을 건네면 상대방은 뜻밖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리 약속하고 그중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상대방은 9가지 약속을 지켜도 어긴 한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이 잘 되면 이것을 해줄게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게 약속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매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흥분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이고 까칠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친절과 존중을 바란다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에 있어 비굴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중 어떤 이가 화를 내며 달려와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할 일은 다 했는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런 대응은 상대방의 비난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되어 비난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고는 싶지만 만만해 보이고 싶지는 않으시죠? 살다 보면 가끔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툼을 피하려고 참아 넘기다 보면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착하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 좁아 보일까 봐 웃으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농담이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무례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나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면 상대방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를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나를 만만하게 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충 반응하거나 한두 번 용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착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는 사소한 말장난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 좁아 보이거나 비웃음을 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한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아 견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게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함부로 대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여기고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하거나 거절하기 미안해서 차갑게 보일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대해야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물을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이렇게 대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장할 근거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답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이라는 표현 대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나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은 부탁을 거절할 때도 얼버무리기보다는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나도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신뢰감을 주는 사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가볍게 어기는 사람과는 누구도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선물을 건네면 상대방은 뜻밖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리 약속하고 그중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상대방은 9가지 약속을 지켜도 어긴 한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이 잘 되면 이것을 해줄게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게 약속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매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흥분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이고 까칠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친절과 존중을 바란다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에 있어 비굴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중 어떤 이가 화를 내며 달려와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할 일은 다 했는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런 대응은 상대방의 비난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되어 비난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것입니다.